네, 안녕하세요. 자, 메디프론에 대해서 메디프론이 좀 많이 빠졌죠. 금요일 날, 좀 하락이 좀 많았는데, 글쎄, 이유는 무엇인지, 뭐 알 수 없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재무적인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3월이 다가오는 이런 상황에서는 재무적인 부분은 반드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이제 12월 제가 초쯤에 한번 메디프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잠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 이것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 라인대를 5,000원을 돌파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자, 12월입니다. 자, 12월에는 자, 여기에서 이제는 반드시 5,000원이 돌파를 해야지만이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이 4,500원과 4,600원에 대해서 이 박스를 제가 이렇게 색깔을 칠한 이 부분. 자, 여기를 보시면 자, 이제 주봉이죠. 지금 현재 차트를 좀 보면서 자, 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현재 여기 위치고요. 제가 이제 주봉상에서 자, 여기 그대로입니다. 이거 여기 이 캔들하고 이 캔들이죠. 이 캔들 있을 때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여기 가격도 그냥 있는 그대로 자, 이렇게 그대로 있고요. 자, 여기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이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때 이 12월 초에 이때 말씀드린 내용, 지금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5,000원에 대한 부분을 돌파를 해야만이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는 이제 이평선, 자 이제 이평선에 대한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이평선 돌파하는 이 구간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매매는 저는 사실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 이동평균선 매매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돌파할 때 매수, 돌파할 때 또는 60선에 대한 돌파, 이렇게 매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 상승을 할 때에 그러니까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 이렇게 이평선 돌파하면서 여기를 이제 따라가는 그런 이제 추격 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5,000원과 5,028원 이제 이렇게 설정했는데, 이 고점을 본다라고 하면 5,040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최고점이 이 자리를 저항받고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재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20%에 대한 유보율, 그 다음에 부채는 없지만 돈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사실 이 차트의 흐름만 본다라고 하면 여기만 지지해주면 다시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부분은 자 1차적인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이 위치를 잘 보세요. 이 위치를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밀렸다가 올라오면서 양봉자리 유지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빠지지만 결론적으로 주봉상 이 위치를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이제 분석하는 내용인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꼬리를 달지만 종가로 봤을 때는 안착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확인을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건 최근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죠. 자, 이제 1월입니다. 1월 말. 자, 1월 말쯤에 여기에서 이제 빠지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빠지면서 결과적으로 여기를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지 라인대가 밀리면 어떻게 되죠? 저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지가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저항자리가 된다. 이게 지지, 저항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자리 일단 깨진 상태에 의해서 개파락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줘야, 돌파가 나와줘야지만이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이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이 5,000원을 돌파를 해야지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 중심이 이 하단으로 빠진 거죠.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중심을 찾아내는 부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반드시 돌파가 나와서 여기를 뚫고 올라가서 안착을 해줘야 되는 모습인데, 지금 이 1월 말에도 밀리는 상황에서 돌파가 나오지 않고 이평선, 자,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동평균선에 대한 매매가 별로 좋지 못하다는 모습이 제가 좀 전에 어디서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을 따라갔다가 결과적으로 저항받고 빠지는 모습, 그러면 여기에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이동평균선 돌파하는 주봉 이동평균선을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 자, 여기를 돌파하니까 따라 올랐죠. 따라 올라오는데 지금 따라 올라왔다가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저항받고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여기를 저항을 받고 빠지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서는 다시 중심이 빠진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항이 생겼다. 한두 번 더 저항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모습처럼 올라올 수는 있지만, 지금 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과 같이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자, 저항에 대한 부분을 저항이 생기고 나서 빠지죠. 그럼 여기도 저항이 생기면 다시 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당연히 매수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유보율과 부채는 적지만 돈이 없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밑에서 이런 작업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위치에서 이것을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야 되겠다. 글쎄요, 그러한 지금 모습을 본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지금 모습에서는 저는 별로 이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종목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재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한번 이 밑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에 이러한 반등이 나올 것이냐라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저항이 생기는, 계단식으로 저항이 생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만큼 올라간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사실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의 의견도 아예 없지만 이렇게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것도, 자, 저는 그러니까 여기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일단 부정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주가가 여기 갈지는 우리가 미리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자리 하나하나 돌파가 나오고 나서 그때 이후에 여길 갈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를 갈 것을 생각한다기보다도 일단 여기를 갈 게 더 빠르기 때문에 여기를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를 확인을 하고 대응하는 게 최우선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갈 걸 예상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판단이다. 저도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할 때 저도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일단 빠지는 종목, 좀 시간이 걸리는 종목을 매매를 하는 편인데, 그냥 이렇게 빠진다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기준이 잡혀 있는 그 하방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메디프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번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월봉을 보면 이평선에 대한 부분 이 지지를 지금 받고 있는 모습인데, 자, 여기 이평선을 보면서 자,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잡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주봉에서 분명히 일관성 있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평선을 돌파를 하면서 어떻게 저항이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런 자리를 찍고 빠지는 부분, 그렇다라고 하면 월봉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지키는 것 같아서 여기를 잡았습니다. 일단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척하다가 여기 추가로 밀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주봉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올라가는 돌파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돌파하고 나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서 위에서 잡았더니 빠지더라.
이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여기가 그 저점, 그러니까 반등을 할 수 있는 이평선에 대한 위치다라고 생각해서 잡았더니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 성공이죠. 성공했는데 여기에서 추가로 올라가지 못하고 빠지면 아까 주봉에서 말씀드렸던 이동평균선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매매 그 방법이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여기서 그런 자리를 원한다라고 하면, 근데 한 가지 하나 더 볼 게 무엇이냐면 분명히 장기 평선인 이 200선에 대한 부분이 처음 터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일단 저는 재무적인, 그러니까 관리 종목이라든지 상장 폐지가 되기 직전 또는 뭐 한기 종목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안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 종목에 있어서는 이평선을 잘 지지하는 모습도 보여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탈하는 경우 이탈 이후에 자 반등이 나오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확인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좀 확인을 해 주시면서 매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등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눌렸다 반등을 할지 이러한 것까지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봉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이런 자리도 한 번 정도를 좀 체크를 해 두셨다가 한번 매매에 좀 활용을 해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일봉상에서도 보면 이게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따라 붙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5.69 이거는 종가상에 배팅을 해도 상당히 좋은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항상 좋은 자리에서 급락이 나온다. 저는 낚싯바늘이라는 표현을 좀 하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잡아서 이렇게 빠지면 좋지가 않죠. 이게 바로 만약에 이게 손절이 안 나간 상태다라고 하면 이거는 과감하게 손절을 좀 쳐줘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러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여기를 보시면 자 여기 종가가 4,550원이지 않습니까? 고가가 4,550원이죠. 여기에 대한 이 방법이 이거예요. 확인하는 방법. 이렇게 저항을 받고 빠진다라고 하면 네 이거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꼬리를 말지 않습니까? 또 이거를 반대로 이렇게 양봉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일봉상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일봉상의 위치를 이렇게 말씀을 같이 드려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월봉상에 이 지지가 되는 모습이 맞다라고 하면 이제 주봉에 대해 제가 이제 설명을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 일단 저항에 대한 부분이고, 월봉 지지, 일봉상의 이 패턴에서 꼬리를 달고 말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도 강한 양봉. 원래 재무가 좋지 않고 이러한 뭐 2월, 뭐 3월 이런 장에서는 이게 많이 나와요. 음봉 뺐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한가가 나오고 나서 바로 상한가가 나오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도박성이 나오죠. 왜? 이러한 모습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 하한가를 매매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와 좀 다행이지만 이거는 실력이 아니에요. 이건 주식 실력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이 있더라 라고 해서 과대납부 관련된 종목을 잡아서 이걸 기다리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점하한가가 또 나오면 그때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도박성에 대한 매매를 하시는 분들, 글쎄요 뭐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매매를 하실 분들은 뭐 매수를 하셔도 저는 뭐 상관이 없겠죠. 뭐 본인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에 있어서 대응이 좀 안 된다. 이것도 해야 될 위치가 있고 안 해야 될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 매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주봉과 월봉상이 간단하게 본다라고 하면 일단 지지가 되고 올려주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올려주는 모습에서는 주봉상에서는 어떻게 뚫어 올려주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근데 저는 그냥 여기에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차라리 좀 더 눌리는 게
예, 저는 차라리 조금 더 눌리는 게 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예, 재무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 주시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